게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윤석열 검찰의 묻지마 기소와 무리한 구형이 사법부를 포위 압박해서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사법 살인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게 강한 이 단어까지 쓰시면서 이렇게 의견을 남기셨는데 어떤 생각하시면서 이 글을 좀 쓰셨는지 궁금하네요. 예, 저는 이제 그 후에 이제 법원에서 나온 설명 자료하고 판결문들을 이제 추후에 검토를 했는데, 네. 저는 이 판결이 한동훈 지지자가 쓴 판결문인 것 같았어요. 아, 그리고 그래요? 정치 검찰의 어,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 화답한 판결 같다는 그런 느낌까지 들 정도로 네. 굉장히 놀라울 만한 판결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제가 조금 긴데 네, 그래도 좀 설명을 드리고 좀 해주십시오. 싶습니다. 예. 첫 번째로는 이 사건은 기소가 잘못됐습니다. 음, 유사한 사건, 예컨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김만배 안다 모른다 사건, 주가 네. 조작 관련한 굉장히 여러 가지 허위 발언으로 볼 수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검찰이 무혐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 사건에 대해서 그 대통령에 대해서 형사소추할 수 없기 때문에 기소 중지를 할 수도 있는 사안인데 무혐의를 과감하게 그냥 아하. 각하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같은 잣대로 이재명 그 당시 대통령 후보의 발언이 네. 비슷한데, 그럼 검찰의 기준에 따르면 그 사건도 기소가 잘못된 사건이죠. 같은 기준으로 본다면은 네. 그 윤석열 대통령 후보 사건은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그냥 뭐 개인의 주관적인 의견일 뿐이다 이렇게 해서 뭐 각하 무혐의를 해버리고, 네네네. 그 기준을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는 적용하지 않고 그냥 다른 기준으로 그 묻지마 기소를 해버렸다. 기소가 잘못됐다는 거고. 네. 두 번째는 제가 이제 판결문을 확인했더니 실체에 관한 사실관계 인정이 잘못됐어요. 제가 법률가로서 네.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사실관계 인정이 잘못됐다는 건데, 김만배 관련해서 당시 그 대통령 후보의 발언, 그 예비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사진이 조작됐다는 발언을 네. 그것을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김문기 걸로 씨, 사실관계를 인정을 해버렸더라고요. 판결문에. 네. 그것은 사실관계가 잘못된 인정입니다. 아하. 그리고 두 번째 그 백현운동 관련해서도 네. 그 국토부나 이런 데서 공문을 수차례 보낸 것은 굉장한 부담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협박을 받았다는 내용은 5개 부지에 대해서 발언한 취지로 보여지고, 네. 다만 식품연구원 관련해서는 법률에 따라서 용도 변경을 절충해서 해줬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했는데, 그것을 뭉뚱그려 가지고 식품연구원에 대해서 협박을 받아서 해준 것이라는 발언의 취지를 사실관계를 인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두 가지 사실관계 인정이 잘못된 판결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구형이 너무 과도해요. 구형. 이 사건은 제가 이제 사법부를 겁박했다 이렇게 표현을 쓴 이유가, 통상적으로 이제 검사가 구형을 하면 법원 입장에서는 그 구형의 2분의 1이나 3분의 1 정도를 선고하는 게 통상적이에요. 그러니까 300만 원을 구형하면 150이나 180 뭐 이렇게 선고를 할 텐데, 이거는 2년을 구형을 해버리니까 판사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거 징역형 선고하라는, 만일에 벌금형을 선고하면 봐주기 선고가 돼버리는 거예요. 판사 입장에서는. 그러면 지금 판사 사찰 뭐 이런 것도 제가 윤석열 총장 감찰할 때 판사들 막 이렇게 성향 분석한 자료들 있고, 또 법무부 인사정보 관리단 이런 데서 판사들 막 인사정보 있잖아요. 그런 것들 관련해서 판사들은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법농단 관련해서도 기소되지 않은 판사들이 있어요. 쥐고 있습니다, 아직도. 판사들을 굉장히 위협하는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법원 입장에서는 그런 정치 검찰의 플레이에 화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고 자체는 굉장히 과도한 선고로 보여지고, 그래서 이 선고가 상소심에서는 전 당연히 뒤집힐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뒤집힐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 근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왜요? 만일에 이 사건이 이렇게 당선 무효형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끝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 기소해야 돼요. 지금 된다. 문제가 됐던 김만배라든가 뭐 주가 조작 관련한 그 여러 가지 발언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중대하죠.
중대하고 이 선고형의 그 기준은 선거에 영향을 미쳤는지예요. 그렇죠. 당연히 지난번에도 제가 여기 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네. 근데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발언 특히 그 백현동 관련해서는 다 대통령 후보도 아니었을 때 국정감사장에서 한 발언이에요. 그렇네요. 그래서 그 네. 사건은 법리적으로도 국감장에서 한 증인의 증언은 국감법, 그러니까 네. 증인 증감법에 따른 그 처벌 외에는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법리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그렇게 그래서 됐을까요? 이거를 처벌하는 것이 법리적으로도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당선무효형으로 결정이 된다면 그러면 국민의힘도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 끝나면은 기소해서 더한 선고를 해야 되고 네. 그럼 국민의힘 선거 비용 다 500억인가 뭔가 다 반환해야 돼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이것이 그렇게 끝나기를 바라지 않는단 말이죠. 네. 그래서 1심 선고는 당연히 항소심에서 뒤집힐 것이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